자, 여기 이 뇌하수체가 이제 어디 있는지 좀 봐야 됩니다. 이제 그 간내가 있었죠.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간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상은 연결 통로 역할을 좀 해요. 근데 그 시상 아래쪽에 보면 시상 하부가 있습니다. 시상 하부. 얘가 제일 중요해요. 요 놈이 이제 호르몬 통제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호르몬들 관련된 전체 통제를 해주는 최고 기관이 시상하부입니다. 제가 1등이야. 제가 리더야, 리더. 그러면 리더가 2인자한테 야 이거 찍어 이렇게 시키는 거지. 그걸 뭘로 해주냐면 호르몬으로 시켜요. 이 호르몬 통제 기관은 호르몬으로 서로를 좀 자극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사실 바로 아래 있거든.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테크노마트 6층에서 테크노마트 2층으로 배달하는데 택배 시키는 그런 느낌이거든. 실제 있었어. 실제 그렇게 배송해가지고 옥천중 갔다가 이렇게 배송되는 거 내가 본 적 있거든 옛날에. 내가 그 사진으로 옛날에 본 적 있었어. 스샷 중에. 진짜 웃겨가지고 내가 보고 한참 웃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시상하부가 뇌하수체한테 호르몬으로 명령을 내려요. 그럼 뇌하수체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기관들한테 호르몬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또 호르몬으로 다른 기관들을 조져요. 그렇게 호르몬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다만 시상하부에서 뭘 내는지는 마음은 적고 싶지만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쪽에 있는 호르몬들 7개에다가 왼쪽에 7개거든요. 왼쪽에 7개에 15개나 되는데 만일 그 시상하부 호르몬까지 들어가면 20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안 적어야 이득이겠죠. 마음은 적고 싶지만 사실 한 8개 있어요. 23개 되겠지. 근데 님들이 안 그래도 물리만큼이나 생명과학을 좀 너무 좋아해서 반어법으로 미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심히 골룸해지기 때문에 시상하부는 그냥 호르몬 통제의 최고기관이다. 그래서 호르몬으로 명령을 내린다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뇌하수체가 있어요. 얘가 2인자야. 근데 얘도요 앞하고 뒤가 있습니다. 앞하고 뒤에서 나오는 게 좀 달라요. 자, 앞에서 나오는 건 누구냐? 여러분들 좋아하는 애가 나옵니다. 키 컸으면 생장 호르몬이요. 미스터님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미스터님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 미안해요. 님은 나한테 늦었어요. 여학생들은 보통 이때쯤 늦어요. 미안해. 네, 보통 여자애들은 중2쯤까지가 보통 피크라서. 근데 희망은 있어. 내 동생은 고등학교 넘어서도 컸어. 여동생이거든? 걔 20살까지 컸었어. 걔 172인가 그래. 근데 그런 경우는 내가 딱 한 명 봤어요. 내 막내 동생이야. 그래서 나하고 막내 동생하고 키 얘기하면 둘째 동생이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막 짜증내. 걔가 한 160 얼마거든? 160은 뭐 작은 거? 작진 않지. 그냥 보통 키쯤 되지. 보통 작다고 하면 150 아래? 그 정도면 진짜 작은 거고. 근데 보통 150대는 넘어가니까 그잖아. 150대만 돼도 보통 평범한 키고 160이면 아주 작은 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보통 치곤 조금 큰 편이지. 170이 진짜 큰 거고. 그러니까 170이 여자애들한테 170이 남자로 치면 180에서 190쯤 되거든. 근데 그걸 누가 해주느냐? 생장 호르몬이야. 성장 호르몬이 아니에요. 생장 호르몬입니다. 얘가 노화에도 그렇게 얘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씨가 맞았다는 소리도 있어요. 맞았다는 소리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으면 효과가 있어요? 몰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다만 나도 모르? 모르. 아무튼 생장뿐만 아니라 그런 노화 방지에도 얘가 쓰인다는 소리를 내가 언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색 자극 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호르몬입니다.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줄여서 TSH라고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갑상샘한테 가서 어이 빨리 찍어 저기 갑상샘 찍어 빨리 뭐해 티록시 안 찍고 뭐해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티록시 나오면서 알았으니까 그만해 하면서 얘네 둘이를 막아버려요. 호르몬끼리도 서로 작용이 돼 있어. 그런 게 좀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그거 정도. 그 다음 생식샘 자극 호르몬 아시겠죠? 정소, 난소 각각 자극하는 애들이에요. 정소, 난소 얘네들 각각 자극해서 뭐하는 애들이야? 뭐긴 뭐야 2차 성징 그쪽 하는 거지. 자극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 부신, 겉질. 아까 부신 말씀드렸죠? 부신도 이 겉질하고 속질에서 나오는 애들이 좀 달라요. 그 중에 겉질만 자극하는 애가 거기서 나옵니다. 안 읽을게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저거 읽기 좀 어려워요. 있는데 일단은 ACTH라고만 쓰겠습니다. 이게 부신 겉질. 참고로 옛날 책에서는요 겉질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피질. 겉질은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겉질이 옛날 책, 특히 의학이나 이쪽에서는 피질로 많이 번역돼요. 그 다음 속질은요 수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알아두세요. 나중에 혹시 의대나 이런 데 갔을 때 피질이 뭐고 수질이 뭐지 이러지 마시고 겉부분 속부분 하고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미리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정도. 주로 뭐야? 다른 기관들, 호르몬 분비 기관들한테 분비해 이렇게 시키는 애들이에요. 그거 호르몬으로 시켜. 신경으로 하면 될 거를.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고 얘도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그 지속적인 양 가지고 즉 신경은 바로바로 즉각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 근데 생리작용들은요 특히 이 항상성과 관련된 건 급격하게 변하면 안 돼요. 급격하게 변하면 안 돼. 천천히 변해야 돼. 여러분 체온 뚝 떨어지거나 뚝 올라가는 거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절대 안 좋아요. 데미지 입어. 천천히 올라가야 되고 오르더라도 내려가더라도 천천히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호르몬으로서 하는 거예요. 호르몬은 어느 정도 양이 생산이 되고 천천히 계속 도니까 이 과정이 천천히 떨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몸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이 메커니즘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진화가 된 거겠죠. 자, 후염에서는 지금 소개된 건 2개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이거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항인효 호르몬이에요. ADH입니다. 뭔 소리냐면요. 얘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쉬해요. 여기서 쉬해요. 안 되겠죠? 신이 골룸해지겠지? 여기가 지린의 천국이 되겠지? 그럼 아니 되겠죠? 그 역할을 얘네가 해주는 거예요. 물의 제흡수도 촉진하면서 이 오줌이 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성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세연이가 이걸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쯤 보게 돼요. 아이를 낳을 때 엄마들 출산부 출산하는 과정에서 얘가 쓰입니다. 자궁을 수축해서 미는 거야. 태아를. 태아가 앞으로 나가면서 자궁을 수축해서 밀어주거든요. 근데 이때 아프잖아. 그 작은 관에서 그 조그만 관에서 이 머리도 이만한 애가 나가는데 아플 거 아니야. 그래서 아픔을 못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같이 그걸 해요. 그래도 아프다고 하더라고. 나도 어머니께 얘기 들어보면. 근데 막 무슨 그 드라마나 막 사건 때서 하면서 막 그러잖아. 그건 드라마고요. 그 정도는 아니래. 그거는 드라마예요. 왜냐면 너무 현실적으로 해버리면 생각보다 그렇게 맛이 안 산대. 그래서 일부러 좀 더 극적으로 보이려고 일부러 막 남편 머리 끼대기 막 잡고 막 그러잖아. 그러진 않는데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나도 어머니께 들은 걸 내가 느낄 수가 없잖아. 내가 느낄 수가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나도 어머니께 들었는데 한참 동안 아프다가 어느 순간 또 안 아파진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또 한참 동안 또 더럽게 아프대. 그러다가는 안 아프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태어났대요. 그러고 나는 끝날 줄 알았더니
9년 뒤에 내 동생이 태어났고 그리고 막내 동생이 태어났어요. 참고로 내가 89년 8월에 태어났는데 12월에 결혼하셨어요. 속도 위반이야. 그래서 나는 어머니 결혼식을 가진 않았대. 4개월짜리가 어떻게 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로 조절을 하는 게 있더라. 그다음 정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테스토스테론. 근데 여성도 나와요. 여성도 나오는데 근육 쪽 관련된 걸 많이 해요. 얘네는. 근데 농도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남성은 남성의 2차 성징 쪽 그쪽과 관련된 걸 하는데 여성도 분비는 돼요. 다만 분비량이 남성이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도 남성도 나와요. 다만 분비량이 여성에 비해서 훨씬 적고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농도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또 다른데 참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나중에 뭐 하는 애냐면요. 여성들이 흔히 겪는 그 월경, 매직이지. 그 매직이 돼 있을 때 그 매직이 이제 끝나기 전에 임신 준비거든. 그게 일종의 그 피를 이렇게 자궁 쪽에다 모아가지고 그 준비를 하는 거야. 왜냐면 거기서 이제 수정란이 착상이 되면 바로 이제 아기가 거기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래. 근데 그때 그 자궁벽의 그 두께를 유지해 주는 게 저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일이야. 근데 저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고 그 뒤에 수정란이 그 2주 내에 착상이 되면은 그게 안 멈추고 계속 나와. 근데 만일 수정란이 착상이 안 되면 이거 종쳤다?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는 자궁벽이 파열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매직이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 나도 이제 그 공부를 한 거니까. 물론 이제 나도 내 동생한테 들어오면 둘이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 동생들이 이제 겪은 거 난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둘째 동생이 미칠라 그래. 그냥 거의 미칠라 그래. 걔는 진짜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가뜩이나 둘째 동생이 성질이 좀 더러운데 진짜 개더러워져 진짜로. 막내는 그러진 않아 또. 근데 아파가지고 힘을 못 써서 야 너 일하지 마. 내가 이제 집안일 빼주고 막 그랬거든. 동생이 3명이세요? 나까지 셋인 거지. 3남매지. 근데 그렇게 좀 차이가 나.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아는 누나나 동생이 매직을 겪고 있으면 건드지 마세요. 건들면 아무 이득 못 봐요. 그치? 힘들어 죽겠는데 건드면 찝쩍거려봐. 죽여버리고 싶지. 그럴 때 건드리지 않는 게 최고예요. 그 다음 갑상샘. 갑상샘은 여기쯤 있어요. 여기 부분에 있어요. 예, 목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갑상샘에 보면요, 콩알 같은 4개의 그 점들이 빠락 찍혀 있어요. 콩알 같이. 자세히 보면 거기 있거든요. 그게 부갑상샘이에요. 그게 부갑상샘입니다. 사실 3-2에서 갑상샘 조금 했어요. 티록신은 배웠을 겁니다. 3-2 안 배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서 할 거예요. 뭘 걱정하고 그래. 티록신이 뭐 하는 놈이냐? 체온을 해준대요. 세포 촉진기. 이게 언제 나올까요? 추울 때요. 추울 때. 그 다음 칼시토닌. 얘는 뭐냐면 혈장 내 칼슘 농도 감소해요. 우유를 많이 먹으면 생깁니다. 우유를 많이 먹으면 생겨요. 칼슘 먹겠다고 멸치 드시지 마세요. 멸치는 칼슘 흡수에 도움 안 됩니다. 인산이 많아서 멸치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요. 우유나 치즈가 베스트예요. 진짜요? 진짜요? 멸치는 별 도움 안 돼. 인산이 많아서 힘들어 거기가. 그러니까 흡수는 되는데 인산 때문에 좀 방해가 된대. 그래서 우유나 치즈가 훨씬 낫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대. 제일 그건 운동이야.
여러분들의 키는 유전이지만 환경 영향도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운동 많이 해야 돼요. 농구 같은 거. 농구나 줄넘기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 물론 그렇다고 하루에 막 줄넘기 500번 뛰고 이러지 말고 무릎 나간다. 자, 이렇게 이제 혈중 그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도 좀 더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칼슘이 포도당 소화관에서 은근히 쓰입니다. 이거 나도 좀 찾아보고 다시 얘기할 건데 내가 지금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저거 좀 확실하게 얘기는 좀 못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솔직히 우유하면 못 참는 거 하나 있잖아. 네스킥이라든지 제티라든지 그거 타먹는 거 못 참잖아 솔직히. 근데 그러면 단계 들어가가지고 이 칼슘 흡수가 안 된다고 어머니가 맨날 잔소리를 했거든. 참고로 나는 제티보다는 네스킥파예요. 왜냐면 제티는 짜요. 제티에는 소금 있어. 소금 들어가 있어. 일부러 그래. 왜냐면 소금이 들어가야 더 고소한 맛이 나거든. 그리고 소금이 들어갈수록 맛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는 소금이 들어가고 제티의 단점은 찬물에 안 녹아요. 네스킥은 찬물에 잘 녹아. 그래서 내가 그리고 네스킥은 소금이 없어. 그래서 난 네스킥을 비싸. 그리고 네스킥이 비싸요. 외국 거라서 좀 비싸요. 좀 큰 데 가야 돼 마트. 보통 이제 그 보급용으로는 제티지. 근데 나는 네스킥을 더 좋아했어. 일단 짜서 싫어했거든. 여하튼 그 칼슘을 조절해주는 애 중 하나가 저 칼시토닌이고요. 그 다음 부각상샘에서는 파라토르몬이 나옵니다. 반대예요. 뭔가 이상하죠 지금?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놈들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파라토르몬. 얘는 오히려 혈중 칼슘 농도를 올려줍니다. 즉 반대작용을 해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처럼 서로 역할이 반대예요. 무슨 작용? 기량작용입니다. 기량작용입니다. 그 다음 부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콩팥 위에 갓처럼 이렇게 쏙 올라간 거예요. 거기 그 부심에 보면요 겉질, 그 겉질 부분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좀 이름이 어려워요. 당제 코르티코이드. 그런데 이렇게는 내가 안 물어봅니다. 코르티코이드라는 단어가요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줄여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코티솔. 코티솔입니다. 코티솔. 코르티솔이라고 해요. 코티솔이라고 해요. 코티솔. 얘가 뭐 하는 놈이냐? 저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혈당량 증가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혈당량이 증가되는 호르몬은 3개가 있습니다. 글루카곤이 있고요. 그 다음 얘 있고요. 코티솔. 하나가 뭐예요? 아드레날린이에요. 부신 그 턱질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입니다. 근데 셋이 좀 역할이 달라요. 글루카곤은 평상시에 배고플 때,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 왜 배 기지개 고프다가 한참 동안 못 먹었어. 예를 들어서 막 오늘 내가 10-10이야. 예를 들어서 난 10-10 아니지만 지금은 10-10인데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 한참 더 써보라면 솔직히 나도 배고프거든.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이거 몇 번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엄청 배고프다가 한 30분에서 1시간 좀 지나잖아? 그럼 좀 덜 배고프다? 그 왜 그러냐면은 글루카곤을 꺼내요. 글루카곤으로 지방이나 이걸 꺼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고 덜 느껴요. 아 그러면은 글루카곤이 간에서 꺼내는 거야 포도당을. 그럼 코티솔은 달라요. 코티솔은 지방이나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꿔버립니다. 얘네는 역할이 좀 달라요. 얘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꿔버립니다. 역할이 좀 달라요. 그렇게 해서 혈당량을 올려요. 단백질을 건드는 게 문제지 단백질을 안 건드려야 되는데 단백질을 건드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렇게 이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당연히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이름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지만 길잖아요.
5글자로 줄인다. 알도스테론. 얘 뭐 하는 놈이냐? 나트륨 제흡수 촉진이에요. 제흡수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줌, 콩팥. 콩팥에서 아까 ADH는 콩팥에서 물제흡수 올리는 거거든요. 얘는요 콩팥에서 나트륨 제흡수 촉진시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싱거운 거 먹으면 얘가 많이 나와요. 싱거워지면. 그럼 나트륨이 부족해지거든. 그러면 빨리빨리 그 흡수를 시켜서 야야야 이거 나가면 안 돼. 농도 낮아져.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거꾸로. 우리 예를 들어서 남자라면이나 이런 그 신라면 같은 거를 국물을 한 반쯤 해가지고 간만 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진짜 죽여 먹은 거 하나 했는데 내가 좀 컬처 쇼크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내 군대 후임이야. 근데 이름이 좀 재밌어요. 진짜 이름이야. 믿기지 않고 진짜예요. 이름이 진짜 이래. 진짜야. 진짜예요. 그때 이름다워. 정말 튼튼한 애였어. 이름이 튼튼이야. 독특한데, 근데 착한 애야. 되게 착하고 일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던 그런 친구거든. 근데 내가 얘하고 언제 같이 라면 먹은 적 있었어. 근데 내가 좀 쇼크를 먹은 게 여러분 육개장 가면 알죠? 농심 거. 진짜 맛있잖아. 그거. 물론 저는 매워서 못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보통 여러분들 그거 육개장 컵라면 먹으면 어느 정도 불러? 보통 선 정도 넣지. 그치? 나는 조금 올리거든? 나는 조금 올려. 왜냐면 좀 싱겁게 먹으려고 해서. 근데 얘가 물을 받아왔대. 물이 안 보여. 물이 안 보여. 밑에 면 밑에 있어. 한 3분의 1 받은 것 같아. 3분의 1에서 반쯤 받은 것 같아. 내가 뭐 깜짝 놀라서 비벼. 너 안 짜? 내가 진짜 물어봤어. 안 짜? 근데 어차피 먹는 소금량은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렇긴 한데 더 짤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짜?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 잘 먹더라고. 저렇게 먹기도 하는구나 했었어. 선생님 건 정상적으로. 난 좀 올려. 나 오히려 올려. 그리고 이제 국물 좀 덜 먹지. 난 좀 짠 거 싫어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막 예전에 그 라면 같이 끓여 먹고 하면은 애들이 나한테 간을 보래. 내가 이제 국물 떠서 간 거거든. 그러면 나 괜찮은데? 라고 하잖아? 그럼 애들이 나를 뭐라 하는 줄 알아? 야야 더 넣어. 야 안돼 더 넣어. 내가 괜찮다고 싱거운 거야. 그럴 정도는 내가 좀 약간 싱겁게 먹는 편인데 그런 입장에서 면 안에도 물이 있으면 얼마나 촉촉겠냐고. 저걸 먹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 잘 먹고 또 얘가 운동 하도 많이 해서 얘 살 안 찌더라고. 부러운 녀석. 근데 얘 잘 사는 것 같은데 거기 재밌는 이름들 많았어. 진짜 나 그건 좀 충격이었는데 성이 장씨고요. 진짜예요? 장하다. 정말 있었어. 근데 얘는 내가 조금 얘기하기 그래. 왜냐하면 얘는 사고로 죽었어. 안타깝게도 그 오토바이 타고 배달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잘못돼서 사고가 났대. 나중에 찾아가긴 했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얘도 괜찮게 좀 배워 좋은 애였어. 근데 조금 이름이 좀 독특해서 내가 좀 못 잊는 그런 이름 중 하나야. 내가 이름으로 못 잊는 게 저거 진짜 튼튼히 미칠 수가 없어. 그 이름도 일단은 좀 충격인데 육개장을 물 반만 넣어서 먹는 거는 나 진짜 컬처 쇼크였어 진심으로. 난 상상도 못했어. 그걸 어떻게 먹지? 이 생각인데 잘 먹더라고. Y책에 나올 것 같은데. Y책에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근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DH가 미친 듯이 활동할 거예요.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가뜩이나 짜 죽겠는데 물 나가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럼 물이 미친 듯이 제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속질에는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에피네프린이랑 똑같아요. 아드레날린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 빡치면 생기는 호르몬이에요. 여러 빡치면 생기는 호르몬입니다. 심장박동 올라가고요. 혈당량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이자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자 유명하잖아요. 당뇨병과 관련된 거니까
당뇨병에 대해서 내가 언제 얘기했을 거야. 인슐린 자체가 적게 나오는 건 일형 당뇨예요. 그건 유전입니다. 애기들도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나이에 당뇨면요 거의 100% 일형이에요. 그건 유전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운 없는 거야. 근데 내 나이쯤 돼서 생긴 당뇨는 대부분 이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을 안 받아. 인슐린이 작용이 제대로 안 돼. 기능이 안 돼. 그래서 생기는 게 이형 당뇨예요. 근데 이형 당뇨 걸린 사람이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일형일 수가 있어요? 일형은 유전자가 있어야 돼. 아 무조건. 일형은 유전병이야. 이형은 환경적인 요소고 후천적인 거고 식습관이나 이쪽에서 생긴 거고요. 일형은 그래서 이형 유전이 안 돼. 식습관이나 이쪽에서 조금 그거 이제 습관이 유전될 수 있겠지. 근데 이형이 유전돼, 이형 자체가 유전되는 경우는 없어. 근데 일형은 진짜 유전병이라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형 유전자가 있었는데 발동이 안 됐던 거야. 글루카곤은 혈당량 올려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리코젠, 그러니까 포도당을 임시로 저장해 놓은 형태예요. 근데 글리코젠이 어느 정도 차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지방이 됩니다. 인슐린이 많아지면 그래서 뭐예요? 살쪄요. 살찌는 호르몬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슐린보다는 글루카곤을 많이 찍으세요. 그래야 살이 안 찝니다. 왜 내가 막 아프지? 왜 내가 자꾸 셀프 자학을 하는 거지? 자, 다음 갈게요. 근데 이 호르몬도 중요한 게 호르몬이랑 비타민은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비타민은 어때요? 필수로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갱플랭크죠? 갱플랭크 그 괴혈병 치료. 괴혈병이 뭐야? 바이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난 괴혈병 안 걸려야 되니까 귤을 하루에 한 5천 개 까먹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과다증 옵니다. 물론 5천 개 까먹으면 미친놈이에요. 못 먹어요. 그게 들어갈 빼면은 과자를 몇 개를 먹을 수 있는 거야. 안 돼요. 비타민도, 그러니까 바이타민도 과다증이나 결핍증이 같이 있어요.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다증하고 결핍증이 같이 있습니다. 티록신이 대표적으로 과다증하고 결핍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얘네는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어느 정도냐면 여름 말고 겨울에도 막 반팔 차림으로 나는 아니고요. 나는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막 거의 무슨 맨 겨울에 거의 속옷 빨아놓고 다닐 수 있을 정도? 막 그런 정도. 그래서 좀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 있잖아. 나 아니라고! 나도 지금 입고 있잖아!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고요. 추위 잘 타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은 이건 정상범위예요. 그게 아니고 한여름에 막 내복 입고 막 그런 정도. 아니면 막 15도 솔직히 안 춥잖아. 하나도 안 춥고 내복 입고 다니고 이럴 정도로 추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범위가 아니에요. 그 추위 잘 탄다고 막 그런 애들이 아니고 정말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범위로 그렇게 가거든요. 고소공포증이랑 비슷해요. 고소공포증 착하면 안 돼요. 그 63비 때 올라가면서 무서워하는 건 고소공포증이 아니야. 그건 본능이야. 당연한 거야. 그거는. 진짜 고소공포증은 어느 정도냐면요, 이걸 못 올라가요. 막 진짜로 무서워. 여기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못 올라가고 막 정신 못 차려. 막 조금이라도 높이 간다 싶으면 막 뇌가 정지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 거야. 진짜 고소공포증은 달라요. 우리가 고층 타고 올라가면서 밑에 보면서 막 무서워하는 거는 그건 정상이야. 그거는 인간이면 당연히 느끼는 거야. 이 의자 하나도 못 올라갈 정도로 일상생활이 아예 안 돼, 이 사람들은. 실제 고소공포증 환자들은. 그래서 63PD 올라가서 무서워한다고 고소공포증이라 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진짜 막 계단 하나도 못 올라가고 사다리도 못 올라가, 이 사람들. 진짜 고소공포증들 환자들은 일상생활이 안 돼. 아예. 그 정도로 다르대. 그 바닥에서 다리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는 거야. 거의. 그 정도로 다르대. 나도 궁금해서 막 찾아봤거든요. 완전히 다르더라고. 자, 어쨌든 갑상선 기능 항진증하고 저하증은요, 물질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항쟁이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저하는 말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선생님도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가?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내가 그냥 많이 퍼먹어서 그런 거고. 나도 양심이 있지. 그건 아니지. 생장 호르몬 과다, 거인증. 부러워요? 여기서 말하는 거인증은요, 단순한 키 180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m 30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엄청 큰 거 얘기하는 거야. 2m 훨씬 넘어가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2m 훨씬 넘어가면 평균 수명 줄어듭니다. 진짜예요. 그건 통계로 나와 있어. 그거는 나도 좀 이유를 좀 봐야 돼. 글쎄, 그 정도인지 모르겠다. 근데 거인증과 말단비리증이 좀 달라요. 거인증은 어릴 때부터 많이 된 거야. 말단비리증은 뭐냐면요. 네, 나 같은 어른들이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키가 안 크잖아. 솔직히 내가 생장 호르몬 받아보면 키가 크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얘네가 여기 가서 이래. 손이랑 발이 붙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인증, 키 작은 애들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진짜 요만한 애들 있잖아. 애들 중에도 보면 진짜 작아져 120, 130 되는 애들 있잖아. 여자애들 작은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작은 애들 있지. 한 1m 저는 이 정도로. 그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항인용 호르몬. 얘는 거의 과다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그 전에 물을 먹고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분증이라고 해서 이게 물이 제대로 흡수가 안 돼가지고 오줌 마려운 저 10분에 한 번 도는데 그런 거 말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게 물 엄청 마시면 그럴 수 있지. 물 왕창 마시면 한 5분에 한 번씩 화장실 가고 그러잖아. 탄산음료 막 예를 들어서 콜라 한 병 가까이 마시면 그럴 수 있지. 그거 말고요. 평소에도 그 모양이면 문제인 거예요. 물 먹어서 생기는 그거 말고 평소에도 막 화장실 5분에 한 번씩 갔다 오고 이러면 문제인 거지. 물 안 먹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갔다 오면 그건 이상한 거지. 그럼 물이 어디서 계속 그러면 알게 모르게 물을 퍼먹고 있겠지. 오면서 물 마시고 있고 그러고 있겠지. 인슐린도 과다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루카곤에 다른 애들 일을 해요. 당뇨병 설명 안 할게요. 이거 당연히 결핍과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항상성. 자, 요 항상성 관련해서는 일단 항상성으로 유지가 되는 대상들을 좀 적어야 돼요. 항상성으로 조절하는 경우는 크게 몇 개일까요? 4개입니다. 4개예요. (3학년) 때 2개 외워요. 첫 번째 뭘까요? 체온입니다. 체온. 두 번째 뭘까요? 맞아요. 혈당입니다. 세 번째 pH. pH도 항상성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 pH 때문에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거예요. 왜? 암모니아가 다이렉트로 물에 녹으면 염기예요. 강한 염기를 띠기 때문에 pH가 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효소 다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돼? 조져요. 죽어요. 마지막이 삼투압입니다. 이 4개는 항상성 유지 대상 4가지입니다. 이거 반드시 나와야 돼요. 체온, 혈당량, 혈장 삼투압. 혈장 삼투압입니다. 정확히는. 그거하고 pH까지. 그렇게 4개를 일정하게, 즉 항상 always 똑같이 유지하겠다 이거예요. 외부 자극이 있든 말든 어떻게 되든 똑같이 유지하겠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성 유지 원리가 뭐냐? 2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좀 쓸게요. Negative feedback. 네거티브가 뭐예요? 부정적인 또는 네거티브 넘버, 음수죠?
포지티브가 양수잖아요. 그죠? 음성 피드백입니다. 음성 피드백. 음성 되먹임. 되먹이면 뭐냐? 피드가 먹인다는 얘기야. back, 다시 먹인다. 그래서 되먹임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음성 피드백 하면 돼요. 뭔 소리냐?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기량자입니다. 이 기량자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거야. 시상하부에서 TRH라고 있어요. 티로트로핀 릴리싱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방출 호르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림을 좀 그릴게요. 여기 시상하부야. 시상하부도 찍는 호르몬들이 있어. 이거 안 낼 거예요. TSH는 안 냅니다. 뇌하 수체로 있고 얘가 갑상샘으로 또 전달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이쪽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보내주는 건 TRH고요. 그 다음 뇌하수체에서 갑상샘에는 TSH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티록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TRH가 야 뇌하수체 빨리 TSH 찍어. 그러면 뇌하수체가 TSH 가지고 티록신 찍어! 티록신 찍으래! 이렇게 해서 찍으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티록신 나 나왔어 이제 그만해! 즉 얘네를 잠궈버립니다. 즉 만들어준 원인이 있잖아. 만들어준 원인들이 이제 그만하도록 줄이는 거예요. 그럼 티록신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얘네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 더 안 찍겠죠. 그럼 티록신이 유지가 되는 소모가 될 거야. 그럼 또 부족해지겠지? 그럼 그때 또 찍는 거야. 찍어서 다시 티록신 만들고 또 줄이고. 마치 뭐랑 비슷해. 보일러가 올라가다가 끄고 식었다가 다시 가열했다가 끄고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뭐예요? 앞에 나온 원인들을 더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줄여버리는 거야. 그게 음성 피드백이에요. 이 과정 전체가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즉 A가 B를 만들잖아. B가 A를 그만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줄여버려요. 선생님 그러면 음성 피드백이 있으면 자 음성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양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양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양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옥시토신하고 그다음 엔돌핀이 있거든요. 옥시토신이랑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 이 양성 피드백은요 한 곳에서밖에 안 써요. 출산 과정이에요.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되면 자궁의 수축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엔돌핀이 많이 나오게 돼. 근데 엔돌핀이 뭐냐면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 진통제 중에 모르핀이라고 있어요. 모르핀. 맞아. 의학성 마약이야. 의학용으로만 씁니다. 그거 받으면 안 돼요. 그거 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암 3, 4기야. 보통 진짜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것도 양 정해서 줘야 돼. 그 양 넘어가면은 진짜 죽어. 치사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거예요. 근데 그걸 왜 쓰겠어? 그 정도로 힘든 거야. 그거 없이 못 버틸 정도니까 몸이. 근데 엔돌핀 그보다 훨씬 세요. 훨씬 셉니다. 아주 강력한 진통제예요. 진통용화가 있어. 근데 얘네가 엔돌핀 분비되잖아. 그 옥시토신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A가 커지면 B가 커지고 이 B가 커지면서 A가 더 커져. 그럼 B가 또 커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성 피드백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지. 331을 들어서 좀 예를 들기가 좀 뭐하긴 한데 331가 나한테 개겨. 그러니까 개긴 만큼 내가 놀려먹겠지? 그럼 놀려먹으면 쎄! 하면서 더 개겨. 그럼 내가 그 개기니까 또 놀려먹어. 또 놀려먹으면서 더 개겨요. 이런 식이 양성 피드백이에요. 서로를 계속 키우는 거야. 음성 피드백은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커지는 걸 막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다가 폭이 멈추고 다시 떨어뜨리고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대부분 음성 피드백이에요. 거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피드백은
아까 말한 출산 과정 빼고는 전부 음성 피드백. 사실상 그 양성 피드백이 몇 개 안 돼요. 왜냐면 애초에 그렇게까지 갈 일이 별로 없거든. 항상성하고 맞으려면 가다가 선을 지키고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음성 피드백을 씁니다. 출산 과정만 예외예요. 그 엔돌핀이 참고로 제일 많이 울리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죽기 직전이네. 가장 무섭고 힘들 때라서 엔돌핀이 최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파민이랑은 달라요. 도파민은 약간 그 짤딱는 느낌 그런 거라면 엔돌핀은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에서는 사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중 하나가 약물로 보이는 건데 그 중에 그런 그 진통제성 마약을 왕창 준 거야. 그러면 헬렐레 하면서 가는 거예요. 원래는 독약을 줘가지고 하면서 죽이는 거네. 근데 그게 너무 보기가 그러니까 그 주사형으로 해가지고 그거 진통제성 마약을 줘갖고 헬렐레 하면서 가는 거네. 범죄자 인권을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이거 그래갖고 연쇄살인마 중에 한 놈이 그걸로 주사형으로 사용받았는데 미국 내에서 시끄러웠어요. 왜냐면 진짜로 좀 쳐죽인 짓을 많이 했거든. 근데 헬렐레 하면서 간 거야. 저렇게 가는 게 맞냐고, 왜 이렇게 편하게 죽게 하는 게 맞냐고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대요. 자, 그 다음 기량작용. 서로 견제하는 거죠. 서로 반대로 역할하는 거예요. 아까 몇 개가 좀 있었어요. 조금 정리해볼까요? 유구한 두 라이벌,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죠. 두 번째, 누구 있죠?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이요. 칼슘 농도죠. 그 다음에 아까 말 잘했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이쪽에 해당됩니다. 얘네도 반대작용하는 대표적인 중 하나예요. 이거 말고도 기량이 몇 개 더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항상성 유지 얘가 이제 거기 좀 있는데요. 가보죠. 혈당량 조절. 자, 혈당이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자에 보면은 랑게란스 섬이라고 있어요. 랑게란스는 과학자가 발견한 뚝 떨어져 있는 세포야. 그러니까 좀 다른 세포하고 약간 동떨어지 모양이 희한한 놈들인 거야. 거기 가면은 알파 세포가 있고 베타 세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간을 간 다음에 그걸 글리코젠으로 저장해버립니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그걸 저장해버리고 혈당량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혈당이 낮아지면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교감신경 쪽에서 부신 속질에 가서 에피네프린이 같이 만들어져요. 얘네 둘은 간으로 가가지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깨버립니다. 포도당을 깨서 혈당량을 올려요. 이 혈당량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얘가 문제예요. 얘예요. 뇌는 편식쟁입니다. 뇌는 포도당밖에 안 먹어요. 초딩 입맛이야. 포도당만 먹어. 사탕만 먹나 봐. 사탕만 먹고 사는 놈인가 봐. 그래서 혈당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량 떨어지면 어디가 타격이 있냐? 뇌가 타격이 거예요. 뇌가 크게 타격이 있어요. 특히 5분 이상 그러면 뇌가 망가집니다. 미스터 곽 죽지마. 자, 체온 조절. 여기도 비슷해요.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이 추우면은 티록신도 일단은 활발하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에피네프린도 좀 나와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촉진을 시키고 그 왜 우리 그 추우면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이가 떨리잖아. 그러면서 근육이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면서 열을 만드는 거야. 왜? 근육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
세포호흡을 계속 해야 되거든.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반대로 더울 때는 얘네를 근데 더울 때는 딱히 세포호흡량을 줄이라고는 안 시켜. 대신에 티록신이나 에피네프린이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로 생산 안 하니까 좀 덜 만들겠지. 세포호흡이 좀 줄고요. 대신에 땀 분비를 올려요. 그리고 왜 우리 더우면 어떻게 해? 얼굴 뻘개지죠. 더울 때 생각해봐. 특히 막 지금 말고 8월 하순에 8월 중순쯤에 개학하고 딱 그 2시쯤에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더워 뒤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얼굴 뻘개지잖아. 그거 왜 그래요? 더우면요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요. 피부 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피가 그 근처로 흐르기 때문에 뻘겋게 되는 거예요. 상기가 되는 겁니다. 왜? 피부 바깥으로 열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뻘개진 거 만져보면은 막 뜨끈뜨끈해. 그러면서 이제 그 열을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열을 줄이는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땀입니다. 땀. 땀 분비가 엄청 올라가요. 그 다음 삼투압이 높을 때는 그 ADH를 먼저 분비를 확 늘립니다. 그래서 물을 최대한 지켜요. 왜? 물이 있어야 그 삼투압을 어떻게 떨굴 수가 있어요. 삼투압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다? 농도가 진해졌다는 얘기예요. 짠 거 많이 먹거나 아니면 땀을 많이 흘렸거나.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땀 흘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라는 얘기야. 음바페 막 그 경기 뛰고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야? 그래서 이온 음료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땀 흘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 경기 자세히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사람들 걸어다니는 거 거의 못 봐. 맨날 뛰고 있어. 카메라에 안 보일 때도 뛰어다녀요. 그 사람들은. 좀 천천히 뛰지만 뛰긴 계속 뛰어요. 그럼 땀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운동하는 수련은 차원이 다르게 되네. 그러면은 이 찌개나 이런 짠 반찬 먹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너무 많이 잃거든. 그래서 빨리 복구를 시키려고 그래서 이온 음료가 나온 거예요. 그럼 빨리 복구해야 돼. 안 그러면 데미지를 입거든. 그래서 이온 음료가 그 사람들은 필요해요. 테니스 선수, 프로 축구 선수, 테니스는 진짜 해야 돼. 테니스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뭔 소린지. 테니스 운동 겁나 힘들어. 배드민턴도 그냥 이렇게 셔틀만 툭툭 하면 몰라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하면 뒤질 것 같아. 배드민턴 생각보다 운동량 엄청 많이 들어가요. 탁구도 꽤 높은 편이야. 왜 그래?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왔다 갔다. 이 왔다 갔다 하면 운동량이 엄청 늘어나거든? 근데 프로들은 그 정도는 그 데미지를 있기 때문에 이온 음료는 보충을 해요. 근데 멋있어 보이잖아. 운동하고 먹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뭐지? 하니까 팔아봐야지 해가지고 하는 게 오늘날의 포카리 스웨트나 네버스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포카리 스웨트가 유명하지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뭐니 해도 게토레이지. 게토레이 못 이겨요. 전 세계적으로 게토레이고 그 다음이 파워에이드 조금 따라가.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 동아에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파워에이드 포카리 스웨트가 유명한 거야. 전 세계적으로 게토레이는 넘사야. 그 차이가 엄청난데. 자, 그렇게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72쪽부터 연영은 안 들어가죠. 79쪽까지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즐거워서 열심히 듣도록 하세요.